12가 자, competition among tourist destination. 이거 흔한 소재인데 관광 목적지 사이에서 경쟁. 제주도로 오세요, 강원도로 오세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아마도 기여할 거야. 관광산업 제품과 서비스 발달. 뭐 그렇겠지, 당연히. 그치? 아무래도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제품과 서비스 발전에 기여를 할 거란 말이야. 관광도 예외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을 통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나도니 보들소 경쟁 우위, 비교 우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상된 경쟁적인 경쟁력이 있는 이점이거든, 엣지가. 그래서 이거 뭐 비교 우위 이런 말을 하지. 비교 우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관광 산업 안에서의 기준을 올려준대. 이해되지?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는 건 나도니 보들소니까 뭐 이쪽이 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비교 우위도 좋아지지만 그 산업 전반적인 기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 그것은 다시 결과적으로 하면 되지? 디얼폴로 원인 결과 다시 차례로 결과적으로 어떤 또 결과가 가져오냐면 will be reflected 이 고객들한테 이거로서 반영이 될 거예요. 뭐로서 반영되냐면 더 대단한 예상, 뭐 기대라고 하는 것의 결정 요소. 그 ANT는 행위자라서 결정하는 행위자라고 하는 게 결정을 지어주는 요소라고 보면 된단 말이지. 그럼 이것도 몇 가지가 지금 보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거는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관광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라는 게 일단 뭐 처음 얘기가 그거였었던 거 아니야? 투어리스트 데스티네이션 관광이 결국은. 자, 그래서 이 관광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다 좀 관광 서비스, 그지? 더 정말 써줘야 되겠구나. 이 더 좋은 서비스 제공 되겠지? 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비교 우위를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 바꾸고 향상시켜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관광 산업 내의 어떤 기준도 향상시켜줄 거고. 그래서 인턴 다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더 큰 어떤 기대감을 결정을 해주는 요소라는 결정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지. 누구에게? 고객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관광 소비자인 고객 입장에서는 관광지가 뭔가 저렇게 더 좋아지고 기준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더 기대하는 바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관광지를 갈 거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되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런 거 하나 왔네. The customer value chain would become an input of comparative advantage. 고객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게 become은 저게 되는 거잖아. 가치 사슬이 이런 비교 우위의 투입이 될 거다. 이게 좀 말이 가치 사슬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밑에 해놓은 거에다 좀 더 추가로 써놨는데 용어가 경제 용어에서 있던데 원래 경제 용어 개념으로는 기업 활동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 말이 없고 책 자체에서 그냥 가치 사슬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 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고객이 이걸 통해서 기대감을 더 가지고
그래서 그 관광지에 더 자주 방문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비교 우위 투입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한글을 그대로 가면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의 가치사슬이라는 게 색깔을 맞추면 비교 우위를 제공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고객의 가치사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고객이 위에서 더 좋은 서비스 때문에 거기 가야지 기대감을 형성해가지고 더 자주 방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관광지에 수익을 가져다주고 가치를 창출할 거잖아.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걸 통해서 더더욱 관광지가 비교 우위가 생긴다.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가치 사슬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가치가 사슬처럼 있는 건가 보지 뭐. 그러니까 가치 사슬 아니겠어? 그러니까 말만 좀 어렵지 결국은 뭐 더 좋은 서비스를 관광지에서 경쟁을 통해서 제공하면 그래서 고객들이 더 많이 찾고 그 가치가 생겨서 결국 비교 우위가 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쉽게 가면. 오케이? 자, 그래서 understanding what satisfies customers' needs and wants 여기까지. 고객의 욕구, 뭐 원하는 거 무엇이 충족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게 is the basic ingredient of a recipe. 이런 방법이라고 했지? 요리법이라는 게 방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어떤 요리 얘기를 했을 때 인그리디언 재료라고 말 썼잖아.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뭐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 Successful marketing and improving comparative advantage. 뭐 성공적인 마케팅이라든지 비교 우위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시키는 데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알면 좀 어려운 거지. 그럼 결국은 이렇게 고객이 자꾸 방문해서 가치를 만들어주면 관광지에 비교 우위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럼 고객이 자주 찾게 하려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아는 게 당연히 비교 우위를 개선시키고 성공적인 관광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거 얘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래서 고객은 중요한 자원 소스야. identify, 파악을 하는 외부적인 아이디어. 이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그래. 그럼 이제 고객의 욕구를 이해한다는 거고, 그래서 고객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관광 제품, 관광 서비스 제공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자기네 내부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 고객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니까, 관광지니까, 그지? 중요한 자원이고. 그래서 그걸 함에 있어서 서베이, 조사가 가능하게 한다고. 그들이 고객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리플렉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야. 뭐에 관해서 그 목적지에 관한 의견, 목적지에서의 경험에 대한 의견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한다는 게 결국은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가는 게 좋다요 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고객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야. 거기 왔더니 뭐가 좋던가요? 경험했더니 뭐가 더 좋던가요? 뭐 의견도 물어보고 경험도 물어보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잘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공통구문을 이렇게 가야 되겠네. Opinions about the destination, experience at the destination 이렇게 가야 돼. 어려서 짜가지고 이렇게 가야겠네. 잘못 잘랐는데 이거야 돼. 이거는 좀 이런 건 좀 별로지 않냐?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별로고 자꾸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지. 근데 결국 비슷한 얘기를 계속 이어지는 거야. 확연하게 팍 대조되는 게 명확하고 좋은데. 그래서 관광객들이 만족을 할 때 관광 목적지 이렇게 만족한 고객들은 컴백할 가능성이 당연히 다시 오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타인한테 추천할 가능성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앞에서 뭘 원하는지를 조사까지 해가지고 알아냈잖아. 그래가지고 만족을 시켜줬잖아. 그럼 여기는 얘네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추천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요 부분 있지. 이게 이제
고객의 밸류 체인이 뭐 이런 개념이에요라고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밸류 체인 얘기가 좀 생소하다면, 그지? 저렇게 자꾸 가치를 만들니까 자기 말고 추천도 해주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끌어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가치 사슬이 형성된 거라고. 그치?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거기는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대조가 나왔네? 여기서 봤을 때 in contrast, 반면에 그러면 여기 딱 그지? 위치보다는 여기 순수 삽입이었으니까 만족하고 불만족하잖아.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거기는 비추야 얘기가 나오겠지? 그들은 힘을 가질 거야. decide, 결정을 할. 이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 또는 우호적인 부전 추천을 할 힘을 가질 거다. 리더이니까 둘 다 부정이고. 그렇고. 그래서 또 에서 컨서컨스 결과는 뭐냐? 고객 중심의 조직이나 관광지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관광지에 있는 조직 얘기하는 거겠지 그쪽에서. 그러니까 고객 지향적이고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또는 커스터머 센터드한 이런 관광지가 예상이 어떻게 돼 있어? 빨간색이잖아. 위에 이거 비교 우위를 갖게 되겠지. 아이고. 더 큰 기회를 가질 거다. 경쟁지에 대해서 이기게 돼.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빨간색 부분을 형광펜을 각각해. 이거랑 요 밑에 빨간색이랑 연결을 해줘. 이거랑 요거 있지? Greater opportunity to win over the competition. 그러니까 이거는 파란색과 좀 달랐단 말이지. 여기는 그지? 근데 결과는 똑같은 거라고 말이지. 비교 우위, 경쟁력을 갖게 해준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치? 결국은 뭐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땐 비슷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고객 중심적인 관광지가 결국 거기가 결국 고객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광지가 타 관광지, 경쟁 관광지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두 번째 단락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한다고 하자고. 요구를 이해하는 게 결국은 성공적 어떤 이제 마케팅을 하지 말자. 좀 너무 길으니까 그 비교 우위를 향상을 시킨다.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는 또 뭐 줄이자면 결국은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뭐 조사 같은 게 있었다. 그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중요한 뭐 자원이다. 조사. 그리고 이제 고객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 추가를 해보자면 고객은 외부 아이디어의 자원 뭐 이런 얘기도 추가를 하나 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조사 쪽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고객 관광객이라고 했네. 여기는 관광객이 만족했을 때 그리고 불만족했을 때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거 뭐 굳이 디테일 안 가도 그지? 만족하면은 여기는 추천, 여기는 비추, 뭐 되겠지? 뭐 재방문, 안 재방문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결과에서 컨서퀀스, 즉 결과는 뭐였어? 고객 중심의 관광지라고 하죠. 관광지가 뭘 만들었냐면 경쟁자를 이길 가능성 높다. 즉 비교 우위가 된다 해서 이거 있지? 우리가 형광펜으로 실제로 연결한 거 이거 이렇게. 그럼 사실 우리가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고객 중심 관광지에서 고객 방문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저기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추천하고 이제 방문 재방문이 되는 거는 써줘야 되는 거야.
못하잖아. 만족했을 때.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이게 이제 만족관계 되고 고객 중심 관광지가 될 거고 이렇게 정도로 연결하면 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요지는 뭐 형광펜을 한번 밑에 쭉 가면 되겠고 이거 잠깐 생각을 해줄게. 요걸 맞추면 이제 사연자에게 고객중 관광지 마케팅이고 이게 비교 및 경쟁력 갖고 이거 같은 얘기죠. 파란 빨간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능력 괜찮아. 왜냐면 이게 계속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키워드 남는 거 결국 다 버리면은 고객 중심으로 하는 게 그 관광지가 경쟁력이 있어진다면 두 개만 남는 거야, 결론은. 그치? 여기? 여기는 뭐 별로 없는 거. 아까 그 위에 빨간 거랑 이거랑 같이 형광펜에서 연결, 이쪽에서 이렇게 했던 거였지? 그거랑 요거는 직접 거 아니냐? 그래서 요게 요거랑 요 두 가지. 사실 요거는 요거는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로 맞춰서 생각해. 고객 중심이라는 거랑 관광지가 그러면 얘네가 경쟁력 비교 우위가 있다. 그거야. 참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은 괜히 나를 어렵게 하는 거지. 쉽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볼게. 자, different from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인들하고 달라. 다르게. 이거 뭐 그치 발표설에 천사공이지? 괜히 빠진 걸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떤 애들이 몇 가지죠? 얘네들. Who's of leisure. 여가를 어떻게 간주했냐면 opportunity, 기회로 간주했대. 여가 활동. well-rounded는 여기저기가 다 잘 둥그니까 뭐 균형 잡힌 balanced development. 밸런스드 정도면 밸런스 게임. 그치?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하니까 저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발전을 위한 기회로 생각해요. 여가는 휴식 아니냐? 근데 얘네들은 발전을 위한 기회로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하고는 달리 로마 애들은 반대가 돼야 되니까 여가를 뭐로 인식? 주로 rest, from work, 일로부터의 휴식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하고 로마인들은 달랐던 거지. 여가를 보는 시각이. 로마인이 주인공이거든. 자, 컨시더링 고려할 때지. 로마인들이 거의 항상 관련이 돼 있었어. 전쟁. 그치? 로마는 뭐 전쟁 겁나 했잖아. 외국 문화를 dominate, 지배하기 위해서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걸 간주했을 때 이런 관점, 어떤 관점? 이렇게 휴식이다. 여가 휴식이다. 라는 관점. 이렇게 다 가지 뭐 이렇게. 그지? 이거 그냥 다 형광펜 해버렸죠. 이런 관점은 이 관점. 휴식. 필요했고. 그치? 그리고 allowed recuperation before the next war. 다음 전쟁 전에 어떤 저것도 뭐 recuperation 회복이라는데 뭐 저것도 뭐 휴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회복에 뭐 리커버리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쉬운 말도 풀어 리커버리. 그럴 수 있지. 매번 전쟁하고 왔는데 와서 여가 한다고 또 뭔가 뭐 몸을 다져야 돼, 뭐 근육을 키워야 돼. 이러면 피곤한 거 아니야. 죽다 사는 애들, 그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애들. 그래서 놀이, 즉 여가는 served utilitarian rather than aesthetic or spiritual purpose. 미적 또는 영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실용이라는 게 결국은 레스트가 되는 거고, 휴식이 되는 거고, 브레이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에스테릭이나 spiritual purpose는 이쪽에 해당되겠지? 어떤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위해서 뭔가 미적 활동을 한다든지 피곤하게 영적인 어떤 뭐 독서를 통해서 뭐 정신적인 거를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렇지 않았다는 거지. 실용적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우리가 또 실용적이라는 거는 프랙티컬이에요. 프랙티컬, 그지? 실용적인이라는 가장 쉬운 말은, 그지? 프랙티컬 형용사로 봤을 때. 잠깐만. 시험 봤어? 응. 다 봤어? 얼마나 걸렸어?
같긴 했는데 너 아예 아무것도 안 봤어? 참나봐. 생일 맞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니? 재밌다. 뭐야 더 하겠네? 놀러 가? 아니 놀러 가는 거 그 아니야. 앞에 가. 초 알아? 타코? 그 뭐야? 그거지. 아니 이게 초코 아니야. 팥초코? 아니 이게 있잖아. 맞아요. 맞아. 아 이거 뭐였어? 초차코? 아, 나 그쵸. 근데 왜 초차코 말고? 아니 초코 닮았어? 뭐가? 너. 내가? 아 파마크림 닮았잖아. 파마크림 닮았다. 두개 합쳤어. 프린트는 뭐야? 곰이야? 그 노란색 아 뭐냐고 좀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아 진짜? 몰랐어. 그냥 푸딩같이 생긴 거. 약간 감태충 뭐야? 아나 피부가 많아서 오늘 맛있겠다. 잘했어. 그럼 뭐 먹을 때 이렇게? 근데 얘는 괜찮아. 얘는 강아지 얘는. 아 정보 닮았어 진짜 그 정도면. 아니야 포차코가 정우야. 아 정우가 정우? 아 정우야? 맞아. 자, 다시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그리스인들, 보세 그리스인들은 여가를 뭐로 생각? 발전의 기회. 네? 근데 이제 로마인들은 여가를 뭐로 생각? 휴식 이 정도야.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인 보충 설명으로 가서 여가를 휴식으로 취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결국은 실용적이다. 이 정도가 된 거지. 왜냐면 얘네들은 뭐 좀 보충 가자면 이제 전쟁 이후의 회복 기간으로 휴식을 갔으니까 이 정도야. 그치? 별 얘기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막 성장을 하고 그리고 증가하는 이용 가능성 노예들. 로마 제국은 자꾸 성장을 해서 피정복 국가의 사람들을 노예로 들어서 썼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잘 나가서 엄청 돈이 많았대. 그래가지고 로마인들 자체는 뭐 일상의 활동을 전혀 안 하고 다 하인부리로 썼다는 건데 하인부리를 뭐가 써야 돼? 돈 있어야 되잖아. 되게 잘 살았다는 거야. 그 고대에. 그게 감소시켰대. 매일매일 일과의 양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의 양을 줄였겠지? 사람들이 하도록 요구되는? 다 노예가 대신 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매일매일 일과를 안 해도 그 남는 시간 뭐 여가 하는 거야 여가. 그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왜 검투사라고 해가지고 놀고 맨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여가 시간이 뭐로 사용? 이거 괜찮아. 평균표는 A way to control the mass.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게 봐봐 사람들이 막 바쁘고 힘들어 매일매일 막 일해야 돼. 그러면 딴 생각 할 수 있어 없어? 딴 생각 못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쓰러지지 뭐. 그지? 근데 요즘 로마는 잘 살게 돼서 시간이 많이 한가하잖아. 그럼 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체제에 어떤 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은 그 대중들을 다스리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로마 제국은 여가를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맨날 뭔가를 해가지고 뭐 절속력 높이고 뭐 신이죠? 신이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지금 소재는 괜찮아 이 소재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통치거든 레인이라는 게 이 사람 이제 뭐 클라우디우스 시저 뭐 형제가 되겠지. 저 사람 통치 기간 동안에 로마는 59일에 공공 휴일이 있었어. 오 1년에 60일 정도 노는 거야. 많이 노는 거지. 그리고 95번에 게임 데이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 콜로세움에서 경기 열리고 이런 거겠지. 그럼 1년에 며칠 노는 거야.
요거랑 저거랑 합쳐가지고 한 절반 이상 돌아지기는 거 아니야? 아, 풍족했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한참 지났지? There are more than 200 public holiday, 175 game day. 야, 이게 1년 365일 있는 거야? 아, 그럼 이게 겹치는 건가 보다. 200일 노는 거 중에서 175분 게임이 열리는 거고, 이건 좀 안 맞는데? 59일 노는 거 중에서 95분 게임이 열리는 거야? 하여간 뭐 이렇게 이 영어 자체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만큼 그 게임 데이가 많았다는 얘기지. 노는 날도 많고. 그 얘기지.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라고 보면 되겠지. 위에 거에는. 그지? 노는 날 많아요? 그 다음에 게임 데이 많았으니까 이거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하다. 로마인들이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았지, 어휘로는. 덜 차지 점유되면서, 즉, 일의 시간을 들 쓰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지루하게 되고 비판적이 되는 거지. 정부에 대해서. 아까 봤던 거지? 이거 어디랑 비슷한 거니? 여기. 해야 되는 일량이 줄어들었어. 그지? with work에 덜 차지가 돼서 시간이. 그러니까 지루해지는 거야. 그리고 뭐야 우리 정부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라고 이제 뭔가 체제에 반하는 생각들을 할 거니까 그 다음 나오려는 건 뭐지?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걸 썼다가 되겠지? 정부가 그래. 그리고 나서 attempted to pacify unrest by providing pleasurable experiences. 여기까지 연결을 정확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 기계가 될 만큼 그래야 되거든요. 어디에 그 언레스는 불안, 소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만이라고 하더랬을 텐데, 그러니까 소요 자체를 달래다, 패스파이가 달래라고 시도를 했다는 게 어떻게 하면 벌써 여가 제공해야 되잖아. 즐거운 경험들, 즉 그게 요 얘기잖아. 대중을 통치하는. 그래서 지금 형광펜은 거랑 요거랑 연결하면 되겠다. 빈칸은 상당히 좋은 거죠. 매우 괜찮아요. 빈칸은. 요게 핵심이니까. 그지? 저거랑 attempted to pacify unrest by providing 이렇게 좀 연결하자고. 뭘 통해서 뭐 스펙테클, 볼거리, 장관, 그리고 뭐 축하, 뭐 연회, 뭐 holiday, 연휴. 그지? 그래서 전차 대회 뭐 이런 거 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bread and circuses, free food and entertainment provide the frames of Roman society. 빵과 서커스, 즉 공짜 음식과 모락이라는 게 로마 사회의 틀이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먹을 거 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즐거움을 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로마 사회의 틀이라는 게 통치를 할 수 있었다가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나온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주제 자체에 요게 요거 이제 위의 내용을 다 넣은 건데 로마인들의 핵심은 요 위보다 여기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로마 제국이 성장하면서 여가는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요 부분을 차라리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도 물론 이제 필요하긴 한데 여가가 휴식이었는데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이게 이제 통치 수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가 다 들어가긴 했는데 핵심 자체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긴 했죠. 바뀐 거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휴식, 후기에는 통치 수단. 그래서 밑줄 쳐놓은 게 그거 중심으로 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초기가 된 거였네. 이게 나름 그 기간도 중요하긴 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제국의 성장. 자, 결국 로마 제국의 성장은 뭘 갖고 오냐면은 해야 되는 일이 감소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온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 로마 제국 성장하면서 결국은 여가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가 주제가 일단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클라우디오 무슨 황제 뭐 예시가 나와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자체는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 그 이유. 그치?
통치 수단. 이유 이렇게 넘어가겠지? 이유는 그 일하는 시간이 감소를 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의 비판적인 거를 비판적이라는 불만을 달래기 위해 여가 제공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만을 달래기 위해, 즉 통치의 수단, 여기 이제 같은 얘기라고, 여가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다 여가가 들어있으니까 됐지. 이거 이거 되게 괜찮아. 소재 좋은 것 같아. 뭐 그래서 뭐 소재도 좋고, 빈칸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뭐 맥락 어휘도 좋고, 뭐 내용 해석도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요양문도 뭐 대강 될 수 있을 것 같지? 쌤 그러면 초기 로마인들은 여가를 휴식으로 그냥 휴식으로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성장을 하면서, 왜냐면 로마가 처음에는 그냥 도시국가가 별게 아니었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대로마 제국이 되잖아. 그러면서 노예가 피정복 국가에서 뭔가 많은 그 돈을 많이 잘 벌게 됐대. 노예 생기면서 시간이 막 생겼잖아. 남아도라. 자기들 일상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것처럼 사람들이 한가하면 딴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통치의 수단으로 재밌는 거 해줄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거 요거하고 요거 사실 두 개를 합쳐줘야 돼. 그래서 여기 그래서 초기는 실용적 목적, 여가 휴식인데 나중에 성장하면서 대중성을 주게 되지. 그럼 두 가지 간단하게 해도 돼. 휴식의 양을 줄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재밌었어. 후기에 휴식의 양이 그렇게 늘어났지. 아, 휴식의 양?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고 휴식의 양이 줄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가 자체의 역할이 처음은 휴식, 나중은 통치 이건 거지. 후기에는 휴식하고 관계없어. 그건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휴식도 충분히 취했겠지. 그럼 여가를 많이 제공한 게 통치가 된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재밌는 여가 활동을 제공했다고 해야 되겠지? 여가 그지? 제공 활동. 재밌는 그 여가 자체가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 준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그거 이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해, 진짜로.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서 왜 사람들을 새벽부터 이렇게 힘들게 육체 노동을 시키면 딴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세뇌하는 거야. 이해되니? 봐봐, 내가 니네도 겁나 바빠가지고 맨날 공부를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한다고 딴 생각 못 하잖아. 근데 내가 한가하다? 다른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창의력에 대한 그런 게 된다는 거고, 공산주의는 보통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간을 몰고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매일매일 피곤한데 어떻게 딴 생각을 해? 그건 못하는 거지. 창의적인 뭐 다 필요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거랑 비슷한 게 80년대 초반에 그 전두환 정권이 자리를 잡았잖아. 그럼 걔네가 강제로 해서 사람들이 반감이 있잖아. 그럼 통치의 수단으로서 그때 전두환 정권이 출범시킨 게 프로야구예요. 사람들이 프로야구를 좋아하잖아. 현실감 속에 몰입할 수 있고 정부의 불만을 거기다 다 쏟아낼 수 있고 에너지를. 그게 진짜 통치 수단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뭐 그때 활성화시켰던 게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게 프로야구였어. 이해되니? 프로야구가 처음 출범하게 되면 통치 수단이었던 거. 그 여가 활동 제공하면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자, 여기 이제 쉬어가는 코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오겠나? 작업을 놓게? 그치? 여기는 거의 안 나온다. 내가 뭐 갔다 와야 이거 봐야지. 이것도 또 여가다. 여가 또 하는가 봐. 주제가. 자, 자본주의하고 인세프러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야. 불가분해잖아. 이것도 이제 분산공력 빙이 빠진 거지. 이런 거잖아. 뭐가 레저가. 역시 레저 여가는 또 자본주의하고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여가는 구조화된다. 경제 시스템 체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계에 의해서 여가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관련된 시장, 그게 만들어내는. 그치? 또 결국은 그 여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구조가 된다는 게 어떤 형태로 여가가 나타나냐,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경제 시스템 자체, 그리고 여가가 만들어내는 관련 시장.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에 따라서 여가 자체가 완전 다를 거 아니야, 북한하고 우리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라는 여가 활동이 뭘 만들어야 관련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굿즈나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야. 경기 자체 보는 것도 있지만 치킨도 팔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하고 뗄 수 없어. 그래서 여가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 그리고 여가가 만들어내는 관련된 시장. 결국 시장도 자본주의에 나오잖아. 판매하는 거니까. 그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commodified consumption, 이런 상품화된 소비가 직접 뭐하고 관련? 이런 생산, 여가의 생산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그렇구나. 이 말은 좀 어렵지만 좀 더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서 확인해볼게. 하여간 뭐 물건 팔아먹는 거 상품화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자체를 만들어주고 소비를 할 거고, 사람들이. 그럼 걔 자체는 어떤 상품을 소비하겠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거 아니야? 생산 과정하고 쟤네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지? 자, 그래서 on analysis of the model airplane hub, 이제 예시가 나온 거지. 그래서 모형 비행기 이제 시장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야. 그 산업. 모형 비행기라고 하는 거 뭔지는 알지?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취미로 만드는 거. 요즘은 드론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걔는 묘사를 해주는데, 여기는 한번 해볼게. 주제기나.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적인 발전이라는 게 바꾸냐, 이런 여가 활동을, 펀드 액티비티니까. 그러면 위하고 좀 다른 얘기지? 왜냐면 위에는 그냥 자본주의 자체, 관련 시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기술 발전이 여가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또 post-war introduction of plastic, 이런 플라스틱의 그 전후의 도입은, 포스트는 뭐 전후가 되겠지? recognized, 인정을 했어, 인지를 했다거나, 이런 취미의 전통적인 핵심을. 무슨 얘기야? The construction and flying of a model airplane, 이 모형 항공기를 만들고 날리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내용 읽어보면 예전에 전쟁이라는 게 뭐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정도 얘기하겠지. 그전에는 모형 비행기를 만들 때 나무 뭐 이런 걸로 만들었는가 봐. 근데 이제 이 이후에 플라스틱이라는 게 도입이 됐는가 봐. 그래서 이제 모형 비행기의 재료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재료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기존의 이 모형 비행기라는 취미 자체, 여가 자체 활동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핵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만들어서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introduction of 플라스틱 자체가 이게 결국 이 기술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여가의 의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야. 그거 그대로 갖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가 나온 거야. 여기서 for many years, 많은 세월 동안 enthusiast focused on the flying aspect. 그러니까 열렬한 사람들이니까 뭐 모형 항공기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겠지? 날리는 측면에 집중을 했어. 되게 오랫동안. 역시 모형 항공기는 날려야 맛이지? 지금 그 얘기야. 그리고 모델 디스플레이는 세컨더리, 부차적이었다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피규어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서 그냥 전시만 해놓는 거 날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부차적이었다고. 그 전에는 예전에는 모형 항공기 만들면 딱 뭔가 전시해서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고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being able to construct and fly a model airplane required extensive skill, aerodynamic knowledge. 이렇게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서 날리는 거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다요. 뭐 확장된 기술, 뭐 항공기 무슨 역학의 지식, 뭐를 하게 특별한 지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시장이 작았어.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스러운 애들만 모형 항공기를 만들고 이랬었다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데 보시잖아. 이런 몰딩 투 몰딩? 몰딩 투 몰딩? 이거 뭔가 좀 어색함이 있는데? 그치? 헐. 오타 맞았고, 이거 몰딩이고, 이거는 모델링이잖아. 미안. 내가 순간 잘못 봤네. 몰드라는 게 우리 작년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그 틀, 금형 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모델링은 모양 만드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치워. 이게 아까 재료가 플라스틱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게 기술 발전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고. 그 전에 재료 아마 나무나 이런 걸 썼을 것 같아. 그럼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이런 금형에다가 대고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형식 그런 거 이렇게 조립하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 부품 같은 게 막 달려있어서 뜯어가지고 조립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본 적 있니? 그지? 프라모델 같은 거 얘기하는 보통 뭐 예전에 뭐 건담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모델링을 위한 이 틀의 도입, 즉 뭘로? 저 기술 발전 플라스틱을 인한 이게 그 초점의 이동을 만들어냈어요. 그 초점이 기존에는 날리는 거였어. 근데 초점 이동은 당연히 부차적이었던 전시 쪽으로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용으로. The use of plastic, 이런 플라스틱 사용이 altered hobby, 그 취미를 바꿨어. 어떻게? 만들므로써 두 개의 구별되는 팬 집단으로. 아, 두 개로 했으니까 하나는 예전같이 날리는 거지. 새로 등장한 게 여기서 부차적인 전시용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on the one hand, 한 가지는 팬들, 어떤 팬들? 그래, 모델 디스플레이, 전시에 관심 있는 팬들이 있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팬들이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델 빌딩맨, 이렇게 이제 모형을 만든다라는 건 의미했던 거래. being able to fly the plane, 그지?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 거고, 원문에서는 여기까지 하나의 단락이 있어. 이게 두 번째 단락인데, 우리가 내용을 좀 쪼갠 거잖아. 얘는 보통 이게 시험 나오면 이렇게 순서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여기까지 사실 큰 주제는 사실 다 나온 거고, 첫 문장의 주제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여가라고 하는 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거였잖아. 경제 체제하고 경제 시스템, 그 다음에 관련 시장이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경제 체제는 어차피 다 얘가 자본주의니까 관련 시장이 작았잖아. 직접 날리는 시장 자체는, 그지? 그러니까 저 산업이 발전을 못했는데 이쪽으로 바뀌면서 기술 발달로 바뀌면서 시장이 커지게 된 거야. 왜냐면 날리는 거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거 그냥 떼가지고 붙이면 되고 뭐 예쁘니까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 왜? 연예인들을 갖고 보면 이렇게 뭐 벽장 이렇게 한쪽 벽면 딱 해가지고 뭐 장식 막 해놓고 뭐 그런 거잖아. 장난감 같은 거.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도 얘기해보면은 결국은 저기 얘기하는 것처럼 즉 상업화된 소비 라고 하는 게 직접 뭐하고 관련이 있었냐면 생산 과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 상업화에서 여가를 물건을 파는 거니까 소비를 한다는 거에 따라서 생산 과정이 바뀐다는 게 이거였잖아. 소비가 되니까 뭔가 생산 과정이 바뀌어서 저쪽으로 더 많이 내는 거야. 실제 안 나가도 그냥 전시만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예시긴 하지만 모형 비행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기술이 중요한 거지.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여가 활동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쳤다더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기술로 바뀐 거야. 여기는 가장 포괄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보면은 기술 발전으로 해서 결국 이제 플라스틱 도입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도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 도입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이제 얘 자체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어떤 이제 관점을 인정을 해준 게 날리기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여기서 조금 그런 게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오면 좀 돼. 이게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은 기존에는 그 전시는 부차적이었단 말이에요. 날리기가 이게 이제 주된 거, 주라고 할까? 이거 부차적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벗 나왔잖아. 세 번째 달라, 벗. 이런 이것도 그래 한글 그대로 맞춰보면 O형 제작의 몰딩 도입, 몰딩이 금형이야. 그게 결국은 초점을 전시 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 도입이 몰딩 도입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날리기에서 전시 쪽으로 제가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가 이제 기존이라면 여기 이제 그 이후가 되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 그런 식으로 같이 옮길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그래도 뭐 여전히 집단은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날리기야 아니야 전시야 라는 이제 두 개의 팬들로 구분은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첫 단락은 뭐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리고 책의 두 번째 단락은 보면 인어디션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를 또 열거를 해준 거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첫 문장이 가장 포괄적이긴 한데 저게 좀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주제명이라고 할 때 기술 발전이라는 게 저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둘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한글 요지 보면은 여가는 경제체제 관련 시장 구조화된다는 게 첫 문장 부분이고, 기술 발전이 여가를 여기다 이걸 보자. 요게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위에 이 부분이 있고, 요거야 우리 기술 발전이 여가 시장 변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해 돕겠어. 어차피 뭐 제목을 몰랐으면 또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뭐냐? 인어디션, 게다가 인어디션. 이런 플라스틱 금형 몰딩의 도입이라는 건 더 쉽게 만들어준 to meet the skill set, 뭔가 스킬 세트를 충족시키는데 뭐에? 더 열렬한 젊은 뭔가 열성적인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구나. 이게 뭐 하여간 이게 되게 원하는 좀 애들이야. 얘네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간단하다는 거고, 스킬을 충족시킨다는 게, 기술을 습득하는 게 그 전에 기존 거는 어땠냐면 여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작았잖아. 얘는 그렇지 않게 된 거지, 그지? 쉽게 처리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사실 플라스틱 키트가 도와줬대. 후에 부채질하도록 연료를 집행한다는 게 촉진하는 걸 도와줬어. 뭐를? 파퓰러리티 인기야. 모델 비행기, 모형 비행기 만드는 거로. 그치? 젊은 애들도 이제 참여하니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왜냐면 대량 생산. 미리 만들어진 부속들, 파트, 이 대량 생산이 이게 동사야? 완화시켜. 어셈블리, 조립 과정을 쉽게 만들어 줬으니까.
여기 밑에 있지? 사전에 만들어진 prefabricated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옛날에는 모형기인 비행기를 만드는 게 미리 만들어진 걸 쉽게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고 뭐다 깎아가지고 만들고 이런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시장이 넓어졌다. 그래서 여가산업이 여가산 자본이 보다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흘러들어. 그러니까 돈 되니까 이제 돈이 막 모이는 거 아니야?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까 그랬지? 뭐로? 모델링, 다른 물질, 비행이나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니까 모형 항공이 나고 모형 배, 모형 자동차로 이제 확대된 거야. 타 산업으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산업화된 소비를 통해서 생산 과정 자체가 확장이 된 거야. 다른 제품으로도. 그래서 광고는 포함을 했다요. 이런 키트가 이제 모형 키트, 그러니까 뭐 부속들 붙여놓은 거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유통을. 뭘 통해서? 백화점이네. 그치? 그리고 걔네들을 뭐로 만들면서? 어린이 어떤 토이 마켓의 일부분을 만들어서. 어린이라면 충분히 이런 걸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de-skilling of hobby. 이 de-skilling이라는 게, D가 분리 이탈인 거니까 이게 기술이 필요 없게 쉽게 만드는 거 아까 요거 얘기하면 되는 거야. 요거야. 그지? 저렇게 취미를 기술 없이도 그냥 쉽게 만들 수 있게 한 게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How? 자본주의 내에서 the mode of production 이런 생산 방식이 문화적 활동에 영향을 주느냐. 어떤 형태로서? 그거 자신의 욕구하고 일치한 형태로서. 이것도 말만 좀 어려운데 결국은 여기까지 이해되지? de-skilling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기술이 필요 없는 취미로 바뀌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도 기술 발전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야? 그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기술 발전으로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저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게 결국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술을 통해 생산 방식이 바뀐 거잖아, 쉽게.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것도 생산 과정, 이게 비슷한 얘기라고 보면 돼.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도입도 비슷한 개념이지. 얘가 결국은 뭐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 여가 활동, 문화 활동을 만들어준 거잖아. 그냥 여기가 그 내용인데 말만 좀 어려운 거예요. 결국 이게 여가 활동이잖아. 컬처럴 액티비티, 문화 활동에 영향을 줬고 어떤 형태로냐면은 그 자신의 요구하고 일치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나는 아까 위에서 나온 것은 날리는 걸 전시하라고 하면 이 전시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일치하는 형태로 이 시장을 형성하게 재편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좀 그 얘기로.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여긴 지워도 되니? 여기. 저걸 지울게. 여기 두 번째 달라고 보면 위에만 지워서 비교를 살짝 해보지 뭐. 게다가라고 열거를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치?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이라고 하자고. 플라스틱이라는 게 결국은 어린 소비자의 유입을 용이하게 쉽게 해준 거 아니야? 그치? 어린 애들도 쉽게 만들고 그전에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지 했었는데. 그지? 벌써 그거 아니요, 그거 한 장. 뭐라고? 가져가게 하죠. 이거를 한쪽으로 해볼까? 뒤에 부분을 왜 주소 물어봤는데 너 아니 근데 검색하고 이거를 충분히 있는데 사람같이 생겨서 진짜 다크서클로 좀 맛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아니 얘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눈이 중요했구나. 내가 여기 써있어. 그니까 누가 보내지? 아니 옛날
내가 검색해 집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좋네. 그 아예 왜 그러는데 이거 갑자기 아이들 가을 닮았어. 할머니 그 다음에 조수 때 그런 걸 했는데 항상 아니 갑자기 개만이 했는데 너 꿈에서 나. 아이 내가 다 이거야. 내 이름이 있어. 이거 언제 잘 보이? 진짜 다 보고. 재작년인가? 아 작년이다. 아 재작년이네. 2020년 3월 4일. 근데 이거 내가 또 보냈었어. 근데 이 말이 왜 나온 거지? 누가 그래놨지? 같이 외우다 뭐나 지구 보낼 줄 알았잖아. 아니, 진짜 그걸 심지어 소수는 이렇게 이렇게 작전이 나도 그래. 제일 많이 들어. 애들 어디 올라가? 아, 30분 됐나? 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친구들 다 보고. 뭐야 이게 조사성 있어. 아, 야, 이거 원래 너는 그냥 똑같이 안경 쓰는 거 없어? 안경 쓰고 찍는 것도 있고. 안경 쓰... 아, 나 있어. 그러니까 있어. 아, 여기 옆에 누구랑 붙어 있을 거. 장난 아니야. 운명수 처음 봤어. 자, 그래서 어린 소비자가 유입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 시장이 확대가 됐다가 결론 이거네. 여기 뭐 중간에 당연히 다 비슷하지. 임팩트는 같은 말이잖아.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했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뭐 좀 얘기하면 뭐 조립이 용이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있긴 있는데 미리 만들어진 부품 이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확대가 됐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광고가 결국은 이렇게 광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런 그 모형 비행기 키트를 백화점에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백화점 내에 뭐 입점 이렇게 되는 건 입점이야, 이제 광고된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문제. 그래서 이게 디스킬링이라고 하는 게 나름 우리가 옛날 말이었는데 여기서는 한글 자체가 디스킬링이 탈숙련화라고 했단 말이야. 한글을 보니까 탈숙련화는 뭐였니? 아까 요거 하나 써야겠다. 그 조립이 용이하다. 요거를 써야 되니까 요게 이제 탈숙련화된 거지. 조립용이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끌어줬냐면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생산 방식의
변화가 여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생산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게 역할숙련을 가져온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 발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가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됐고 여기에 예시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모형 항공기 예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하나 또 추가할 수도 있고 시장 확대라는 게 모형 비행기에서 뭐 배 그리고 뭐였지? 자동차까지도 확대가 되는 거고 디테일까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뭐 흐름 정도 보고 여기는 그냥 내용만 전체적으로 대충 보고 요 문장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주제문이니까 뭐 내려면 저거 빈칸 내야 되는 거고, 그지? 기술이 여가 활동을 변화시켰다라는 그거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결국 뭐 그런 비스무리한 말이긴 한데 결국 뭐 이 문장, 볼케표시한 문장 중심이잖아. 근데 이거를 되게 뭐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만 보고 기술 발전이 여가 시장 자체에 좀 변화를 줬어. 그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산 방식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산 방식이라는 게 기술을 통한 생산 방식의 변화였잖아.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게 그 첫 문장하고 비교해보면 이 문화 활동 중 여가잖아. 여가 형성한 거 아니야? 그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라는 거고. 근데 형태에 있어서의 여가 활동을 영향을 줬는데 어떤 형태냐? 여가 활동의 형태인가요? 여가 활동의 형태? 그 기술 생산 방식하고 일치하는 여가 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왜 몰딩 나왔었잖아. 그러면 기존에는 몰딩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재로 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일치하는 그거 요거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거 자체가 일치하는 형태로 여가 활동은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기술 발전으로 이게 바뀌었잖아. 생산 방식이. 그럼 그 바뀐 생산 방식의 요구사항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해서 그러니까 그거랑 일치하는 형태의 여가 활동이라는 걸 만들어줬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모드 오브 프로덕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나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되게 자신감 있는 좋은 표현인 거야. 그지? 너무 완벽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게 중요한 건데, 안 찾으면 또 좀 그렇지.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23강 하고 Human Brain, 인간 두뇌, Scientific Program에서 일단 먼저 첫문장 조제문처럼 보이죠. 인간의 두뇌는 노래를 위해서 프로그램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게 선천적인 노래의 능력을 타고났다는 얘기지. 인네이처하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치구문이라는 뭐 강조하는 거지. 소대구문인데 이게 형용사니까 보호잖아. 그래서 동사, 그 뒤가 진짜 주어 이렇게 되는 거고. 가끔 뭐 중요한 건 소대구문. 가끔 나와서 소대구문 강조를 해서 도치. 되게 본질적 또 중요하대. 뭐가?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 그래서 그 결과 그 인간의 음악에 대한 능력은 발전을 했을 거야. 메이니어 PP. 과거 추측.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또 돌아가면 사회적 동물, 의사소통해야 돼, 말 필요해. 그럼 태어나서 바로 말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을 갖추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얘기 자체는 말보다도 얘가 훨씬 더 먼저 음악에 대한 능력이 중요해서 먼저 발전했을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사실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온 게 우리가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언어를 막 제대로 구사를 못해. 왜냐면 보통 이제 언어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음악이 하는 단계에서는 후천적으로 좀 습득하는 거잖아. 다들 노출,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언어는 사실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라고 반복에 의해서. 근데 노래가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노래를 할 수 있나? 선생님은 떠나왔다는 지금 그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냐? 애기가 흥얼거릴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구나. 애기를 본 적이 오래돼서 회사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보여주는 인용 나왔지. Mother's Lullaby, 엄마의 자장가. 걔가 더블 듀티를 이중 업무를 수행했을 때 1타 2피 도라나로 새 2개 때려잡기 2가지를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lowering a child arousal level while 동시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는 아이의 각성 수준을 낮춰주고 그러니까 애가 좀 calm down 평온해지게 한다는 거죠.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면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동시에 증가시켜주는 것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아이의 포커스 어텐션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는 능력은 증가를 시켜주고 그럼 이게 느낌이 그거잖아. 애기를 엄마가 러너바이 그 자장가를 불러주면 애기가 흥분한 애기가 응 하다가 갑자기 이제 뚝 붙이고 침착해지면서 그 다음에 엄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포커스 어텐션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엄마 목소리에. 그치? 왜냐면 애기도 동물이니까 뭐 주의 집중 자체가 잘 안 되는데 그걸 통해서 집중하는 능력도 길러줄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지금 그 얘기야? 2가지 1타 2피를 할 때. 그래서 뮤직 테라피스트 음악 치료가가 또 다른 전문가네 또 발견한 거지. 열거네 열거.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게 induce 유도를 해요. 즐거움을 생산하는 엔도핀의 발산을. 그렇구나. 그러면 음악 들으면 즐거워지는 거잖아. 근데 얘가 또 2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첫 번째는 혈압을 낮춰줘. 그 다음에 육체적 통증이란 감각도 완화시켜주는 거고. 그렇구나. 하여간 저것도 다 2가지씩 하는 거네. 좋은 걸로. 그지? 근데 이제 요거 2가지 하는 건 엔돌핀이었는데 하여간 뭐 좋은 엔돌핀 생성 음악 들으면. 그 다음에 3번째 전문가 요게 지금 그럼 넘버링을 해야겠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되는 거지. 소셜 사이언티스트 사회과학자는 뭐라고 믿냐면 음악이 by bringing people together 사람들 함께 모아주는 거지. 뭐 연주하고 듣고 하려면 사람들 막 모아주잖아.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모아서 다 같이 움직이잖아. 음악이야말로 may have provided 제공했을 거다. 초기 무형 무대를 사회적 협력, 결속, 심지어는 번식 성공에도 그렇구나. 이렇게 사회과학자 입장에서는 하여간 다 좋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 가지로 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다시 정리해보면은 인간은 음악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 선천적인 능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게 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치료라는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인 협력 등등 결국은 이런 것들을 도와줬다는 거야. 열거가 좀 이어지는 거지. 이것도 무관한 건데? 원래 무관한 거구나. 어쩐지. 그치? 열거야. 그치? 이거 되게 많이 줄였는데, 뭐 저렇게 큰 주제만 보면, 뭐 아까 아기 같은 경우도 2가지로 나눠줬고, 그 다음에 음악치료는 이게 뭐 엔돌핀, 이거였었고, 엔돌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가지가 역할을 했었고, 아기 2가지가 했었고, 이거 뭐 나중에 뭐 정리해보면 될 거고. 그치? 그렇구나. 그래서 만약 이게 맞다면 if this is correct 음악은 뭐처럼 보이냐 이거 한번 해볼게. Fundamental building block in the development culture. 그럼 얘는 사실은 이 근거가 뭐냐면 이 3번째 거에만 해당되긴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그 사람들을 함께 모아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사회적인 협력 뭐 이런 거 이제 함께 뭔가를 하도록 해준 거잖아. 사실 1번이나 2번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음악이라는 게 기본적인 구성의 수는 구성 요소였다는 거지. 뭐에? 문화 발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문화 발전이 됐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게 요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거지만 사실 얘는 요 3번하고 관련된 뭐 3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협력 이렇게 가니까 결국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문화 발전의 기본 요소가 음악이다 라고 이렇게 뭐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주제 자체는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게 뭐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서 이게 조합을 했으니까 선천적인 인간의 음악 능력이고 문화 발전 근본적 구성 요소다. 마지막 문장은 뭐 주제문처럼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주제랑 뭐 빈칸은 뭐 요거 정도라고 보면 돼. 이거는 또 안 나온다 학교. 그래도 뭐 설계는 그 정도만 해보면 되고. 정작 이어 버드 이런 거는 무관한 문장 있었던 거지. 날려버리는 거. 주제로 나온 거. 자, 베지테이션, 식목, 뭐 수목, 나무, 뭐 풀 이런 거. can have moderating influence. 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다네. 뭐에? 로컬 마이크로 클라이밍. 요게 마이크로 클라이밍이라는 게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건 이제 미기후라고 우리 말로는. 그 미기후가 뭐냐면 국지적인 지역의 기후에게는 큰 지역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요 우리 강의실 안에 뭐 요것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뭐 미기후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게 마더레이트이 컨트롤의 뜻이었으니까 컨트롤 적당한 게 아니었네. 잘못 봤네. 컨트롤이네. 통제가 조절할 수 있는 레귤레이트 할 수 있는 동사를 표시하자면 레귤레이트 뭐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거 다 빼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단어처럼 가면 되겠네.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해부도 빼면은 can control local micro climate 뭐 이렇게 해서 다 한 단어처럼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사를 바꾸면. 자, 하여간 그 식물 자체가 그 국지적인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라고 주제문이 나온 상태예요. 두 가지 다 예상하는 거지. 보때인데 여기 지금 호흡이 좀 길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ing가 나왔잖아. 여기도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낮 동안에 열을 얻는 거, 즉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줄이는 거지. 그치? 왜냐면 그래서 낮에 막 콘크리트 건물에서 막 뜨거운데 나무 심어놓으면 콘크리트 뭐 이런 거 좀 열이 줄어들잖아. 시원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번에는 밤에는 열 손실을 또 줄여드는 거야. 이건 이제 레디에이션, 이제 복사라고 하는 게 열이 날아가는 거 얘기하는 건데 또 그렇지. 밤에는 또 해가 떨어지면 열이 급격하게 손실돼서 추워지는데 또 식물을 심어놓으면 또 그걸 좀 어느 정도 막아준대. 담쟁이 동굴? 뭐 이런 게 그런 건가 보지? 그래서 그렇구나.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식물이 미기후란 말고 여기만 쓰자고 미기후라고 했구나. 국지적 미기후. 어려워. 그치? 국지적 미기후를 조절을 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낮에는 열 차단이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열 손실을 줄여주고 낮에는 열을 차단해주고 뭐 이렇게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본 상태예요. 디테일한 거 빼고. 자, 그래서 그 식물로부터의 쉐이드, 그늘이지. 그늘은 감소시킬 수 있어. radiant temperature. 이런 이제 radiant도 저게 이제 그 복사, 뭐 방사 뭐 이런 얘기니까 복사 온도를 줄여준다는 게 그냥 온도를 줄여준다고 하자고. 그러니까 태양을 받아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를 줄여준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지금 앞에 요거라고 옮겨거든.
열 받는 거 낮에 줄여주는 거로 복사 온도를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 온도란 말이에요. 템퍼레처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그 식물 그 자체였다면 우선은 식물로 나오는 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한 건데 역할은 비슷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물 그늘이 토양 안에 물 보유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지. 햇빛을 그냥 찌면 바싹 마르는데 그늘쯤 좀 덜 마르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고. Y 반면에 evapotranspiration은 줄일 수 있어. 공기 온도를 국지적으로. 그럼 이제 evapotranspiration이 뭐냐면 이게 이제 증발이고는 증산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풀어졌으니까 저 용어 자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즉 CO2를 흡수하는 거고 그리고 물 수증기를 발산하는 거야. 저 나무나 다른 식물들에 의해서 CO2 흡수, 그다음에 물 수증기 발산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게 그 주변의 국지적인 온도를 줄여주겠지, 그치? 이거는 잘 와닿지는 않는데 CO2를 흡수하면 온도가 줄어 떨어지는 거니? 그러니까 물을 발산하는 거는 온도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온도 조절 역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적인 걸로도 일단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왜 우리가 기억나? 증산작용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증산작용. 식물이 물 뿜는 걸 증산이라고 하지 않냐? 하여간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 좀 보면 이번에는 이제 식물의 그림자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적어야겠다. 그림자도 두 가지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얘는 식물 자체가 하는 거일 거예요. 이제 좀 다르지만 그게 그거지만 하나는 복사 온도를 줄여주고 온도를 줄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토양에서 물 보유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증발산 증산, 발산 다 되는 거구나. 얘가 하얀 증발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주변 온도 떨어뜨리고 몇 가지 온 상태네. 그치?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해석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거든? 얘는 괜찮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보다는 그 중심으로 가면 돼. The use of vegetation. 식물의 사용이야 두 가지다. 그림자 그리고 풀 파사드. 이 파사드라는 게 건물의 전면 앞을 얘기하거든 원래. 근데 여기에서는 그치? 건물의 전면이라고 나왔지? 건물의 전면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담쟁이 동굴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건물 안에 큰 나무를 심어놨어. 담쟁이 동굴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러면 시원해질 거 아니야 전면이 햇빛 찌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사용이 되어져 왔다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이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지? 자기 집 앞에 통창인데 큰 나무를 몇 개를 심어놔. 그러면 여름에 햇빛 같은 거 좀 막아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좀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예시가 이거라고. 뭐 산티아고 뭐 여기 이렇게 있어. 요 건물인데 무슨 건물인데 칠레네 칠레. 이 건물은 incorporate. 이게 이제 incorporate은 통합한다는 거 아니야? integrate. 뭘 이제 합쳤냐면은 vegetative screen. 그러니까 식물 가림막 스크린을 합쳤대. 어디 앞에 서쪽을 향하는 글레이징이 뭐 통창 같은 거 쓸걸? 그거 앞에다가. 그지? 통창, 창렬이. 왜냐면 서쪽이 해질 때 서양집이 되게 뜨겁거든? 우리 집도 서쪽으로 보면 그쪽 엄청 뜨거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식물로 딱 막아놓은 거란 말이지. 그지? 이 건물 자체가 그걸 통합했다는 게. 그리고 스터디 연구가 밝히기를 significant contribution 현저한 기여를 밝혔는데 뭐에? 감소시키는 거야. 뭐에? cooling load and glare to pieces behind this facade.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물론 이거 적재, 뭐 양 이런 거잖아. 로드는 짐, 부담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에너지의 부담? 뭐 이런 걸 줄여준다라고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는 눈부심이잖아. 사무실에 눈부심. 그러니까 이런 전면 이면에 있는. 앞에 얘네들이 결국은 이 사무실이 소형 사무실인가 봐. 그러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여기가 전면 통장이야? 여기다 뭐 나무 같은 거 심었어. 그래서 햇빛이 찡찡 이렇게 가는데 이걸 가려놨다는 게 있어. 그럼 가려서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여름에 이거 에어컨 겁나 틀어야 되는데 얘가 결국 시원하게 하는 부담 자체를 줄여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눈부심도 줄여주겠지. 햇빛이 계속 찌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오케이? 이거? 그래서 이거를, 그러네, 이걸 냉방 부하라고 썼네. 시원하게 해주는 그 부담이 되는 거니까 냉방 부하. 아무래도 뭐 직사에서 직접 받는 거고, 그래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집 같은데 집 지을 때도 어닝이라고 밑에 이렇게 그 가림막 같은 거 있으면 좋잖아. 여름에. 그거 없으면 바로 들어오니까 뜨겁다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더 베지터티브 스크린, 이런 이제 식물 차단막은 발견이 됐어. 뭐 하는 걸로? To contribute, 역시 기여하는 걸로 감소해. 48% 에너지 소비. 왜? 쿨링 로드를 냉방부하를 줄였으니까 에너지 소비가 무려 절반에 육박하게. 이런 거 참 괜찮거든. 이게 이제 영어로 내용일치 같은 거 할 때는 about half 아니야. 근데 more than half는 아니고 less than half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more than half, 이건 안 되지? 50% 넘어가 52%부터 해당되는 얘기니까 48%는 대략 about이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숫자 같은 거. 뭐하고 비교될 때? 데이터베이스인데 10개 일반적인 오피스 빌딩, 저 산티아고 여기에, 그리고 reduction of 25%, 25% 감소. 이번에는 뭐하고 비교될 때? 탑플로어, 꼭대기층하고 비교됐을 때. 근데 그게 이 꼭대기층이 has no vegetative facade, 역시 식물 전면을 가지지 않은. 여기가 좀 더 애매하긴 하던데, 자, 이게 한글을 봐도 좀 그렇더라고. 일단은 여기는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 건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일반 건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식물 가림막이 에너지가 48%가 더 작게 소비가 됐다고 지금 여기까지 놓은 거란 말이야. 그치? 에너지 소비가.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랑 비교를 한 거냐면은, 이게 이 전면을 가리는 게 없는 꼭대기층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글로 놨을 때는 식물로 된 앞면이라고 해요. 식물로 된 전면이 없는 건물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근데 비교를 했을 때 꼭대기층, 최상층 얘기하는 거야. 왜 최상층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최상층, 그러니까 없는 건물의 최상층이잖아. 미안해. 건물의 최상층이네. 건물의 최상층 하고 비교를 했을 때 25% 감소가 됐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아마도 이게 요 25%,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48%가 줄었다는 건데, 얘는 맨 꼭대기층 탑층 기준으로 25% 줄었다고 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가림막, 식물 가림막이 있는 건물인 경우. 왜냐면 우리가 그 알던 아파트도 탑층이 좀 덥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여름에. 그치? 직사광선 받으니까. 얘는 그래서 25% 숫자가 줄은 것 같아.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와있지만 어쨌거나 얘랑 얘랑 다른 거니까. 비교 대상도 얘는 이거고 얘는 일반적인 건물이었으니까. 이렇게. 뭐 하여간 이런 효과는 또 어디서도 발견되냐면은 또 유의미한 것으로 이 식물이 포함이 된 거야. 건물 사이에, 그리고 건물의 뜰 내부에. 우리가 보통 요즘 나오는 걸 뭐 중정원 같은 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꼭 전면이 아니라
건물 사이에서도 이것도 또 추가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런 효과는 건물 사이 또는 안마당 내에 식물이 있을 때도 유사 효과가 발생을 한다. 이거 완전 내용일치야.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중간에 빼먹은 거 보면은 그 식물의 그림자하고 전면 이제 요 사용 이런 것 자체가 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이것도 전면 사용 이렇게 하죠. 전면 사용의 예시가 나오고 예시 자체를 하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잖아. 디아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요것만 가면 되는 거지. 저 건물 자체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여기 서쪽 창에 식물 그지? 차단막 들어왔고 그래서 얘 자체가 뭘 했냐면은 연구가 보여주는 게 냉방 부하하고 글레어 눈부심을 감소시켜주더라. 그게 차단막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해석 중심으로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식물 장막 효과라는 것도 냉방부와 뭐 눈부심 에너지 하면서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놓긴 했잖아. 그지? 원래 주제로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해석 중심으로 꼼꼼히 해볼 거를 권장. 이거 괜찮아. 그지? 특히 이제 여기 숫자 나오는 거 이런 걸 약간 장난치려 하면은 대충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